리플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전 영상에서 갭이 다 메워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이 구간 0.2 하락이 나왔을 때 0.48달러 중후반에서 0.49달러 사이에 갭이 발생을 했다. 어떤 중요 의미 있는 지지 구간에 대한 이탈이 나오면 그 구간이 갭이 발생을 하는데, 결국에 그 구간의 갭을 메우러 가는 과정은 더 큰 하락을 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에 강력한 하락 요소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하락을 봤던 것도 결국에는 이러한 삼각수렴 이탈분에 대한 갭이 메워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리테스트 과정, 리테스트라고 하면 중요 지지, 그러니까 한 번도 이탈이 나오지 않았던 채널 하단부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잘 나왔던 추세가 있습니다. 그 추세에 대한 이탈이 나오면서 그 구간의 저항을 확인하는 과정을 보여줬기 때문에, 결국에 이런 리테스트가 나왔을 때는 결국에 이 구간에서 멀어지는 움직임이 나온다, 그렇게 좀 계속 강조를 드리는데요. 이런 두 가지의 강력한 하락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하락을 예상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제가 결국에는 하락이 이제 시작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구간에 갭은 있지만 갭을 메꾸러 갔을 때는 더 큰 하락이 나올 거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0.38달러까지 강하게 계단식이든 빅쇼트든 빠르게 빠지는 그림이 나올 거다, 계속 그렇게 좀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0.38달러 마이너스 20%인데요. 그 이유가 다음 추세에 지금 추세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그 추세 다음 추세가 0.38에서 0.4달러입니다. 해당 추세고요. 큰 채널의 하단부입니다. 그렇게 좀 제가 계속 강조를 좀 드렸었는데요. 결국에는 딱 갭만 메우고 내려오는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제가 차트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강력한, 그리고 하락이 이제 시작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적어서 강조를 좀 드리는 거니까요. 계속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렇게 리플 말씀드리면서 비트로 넘어가 보게 되면요, 제가 비트도 계속 좀 강조를 드렸던 게 해당 상승 추세가 있었습니다. 추세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 추세에 대한 이탈이 나오면서 해당 구간의 저항을 확인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해당 구간 저항을 확인하는 가는 모습에서 나온 게 결국에 이런 상승 추세의 기울기인데요. 기울기가 급격하게 하락을 하면서 급격하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상승 추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되면 해당 추세 이탈 이후에는 결국에 하락 추세로 접어든다, 하락 국면에 접어든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비트도 결국에는 해당 추세선 22전 중후반에서 23K까지는 빠지는 그림이 나와야 된다. 1차적으로 해당 구간의 지지를 받지 못했을 때는 20K까지 빠진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 결국에 비트도 밑으로 13% 적어도 현재 구간 13% 정도 열렸기 때문에, 제가 리플 같은 경우 20% 정도 열려있다 말씀드렸죠. 리플은 지금 도미넌스도 밑으로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비트보다 약 하락을 더 할 수 있다. 아직 밑으로 조금 남아있는 상태죠.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다시 비트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제가 어제 또 말씀을 드렸던 게 해당 추세를 넘지 못할 거다, 해당 추세를 넘지 못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추세 넘어가면 넘어서 안착을 하면 결국에 추가 상승이 많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좀 강조를 드렸었는데, 그 이유는 넘지 못한다는 이유는 결국에 해당 구간의 저항이, 강력한 저항이 확인이 되면서 나오는 어떤 상승 기울기에 약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넘지 못하고 결국 리플에 정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리플로 다시 가보게 되면요, 리플이 비트가 저렇게 상승을 하는데도 계속 해당 구간의 갭만 여러 번 메우는 형태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저항을 강하게 받으면서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자리 갭이 여러 번 메워졌고, 여러 번 메워졌을 때는 이 횟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결국에 하락에 대한 난이도, 하락에 대한 확률이 높아진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봉으로 좀 가겠습니다. 그래서 0.38달러까지의 하락 가능성이 더 많이 높아진 부분입니다. 저런 식으로 터치가 많이면 나오면 나올수록 계속 더 높아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MACD 좀 강조를 드렸었는데요.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MACD가 위에서 내려올 때 데드크로스 이후에 한 번도 골든크로스가 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골든크로스가 났을 때의 자리를 보면 골든크로스가 났는데도 가지 못하고 결국에 큰 하락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가야 할 자리에서 이렇게 눌림을 받는 형태가 나왔는데요. 이런 모습이 나왔을 때는 골든크로스로 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그림이 아니라 여기서 한번 데드크로스 꺾인 이후에 다시 가는 그림이 나온다라고 제가 이 하락이 나오기 전에도 좀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최근에 하락이 나왔을 때 이 하락이 나오기 전 이 행보,
이 이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하락이 나온 이후에 MACD가 저런 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 이런 모양일 때는 데드크로스가 나면서 큰 하락이 나오고 지속적인 하락이 나오고 또는 지속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결국에 데드크로스 이후에 다시 자리 잡아서 골든크로스가 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모양인 경우에 근데 MACD는 결국에 매수 매도의 힘을 가장 정확하고 쉽게 보여준 지표라고 강조를 드렸죠. 결국에 그런 지표에서 해당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는 해당 구간에 가열자리에서 가지 못하고 매도세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겁니다.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고, 결국에 MACD도 이런 큰 하락을 예고를 하고 있는데, 현재 차트도 제가 리테스트를 계속 거치고 있고, 결국에는 중요 지지구간 이탈, 제가 강력하게 보는 하락 요소들이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나온 형태들 봤을 때는 충분히 데드크로스 나면서 이전의 데이터와 똑같이 다시 한 번 더 반복이 될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제가 MACD 차트를 먼저 분석을 하고 MACD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그렇게 봤을 때는 굉장히 확률적으로 높고 신뢰도도 높다, 그렇게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 0.38달러까지 하락에 대한 부분 강력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